3월 15일 회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제 녹화 수업으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출결과 관련해서는 제가 올려드린 녹화 영상을 일주일 안에 시청하시면 출석으로 인정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이제 기본 법칙에 대한 2장의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오음의 법칙을 다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 내용이긴 했지만, 키레이오프 법칙에 대해서도 배웠었는데, 오늘 본격적으로 키레이오프 법칙에 대해서 다루고 난 후, 전압 분배 법칙, 그리고 전류 분배 법칙에 대해서 이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었던 내용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음의 법칙이라는 것에 대해서 배웠었고요. 오음의 법칙이라고 한다면, 오음의 법칙은 전압과 전류 간의 이제 관계식을 저항을 이용해서 나타내는 기본 법칙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쓰여져 있는 이제 세 가지 공식이 있었는데, 이 세 개의 공식 모두 같은 이제 수식을 나타내고 있고요. 같은 관계식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저항이 존재할 때 전류 I가 저항을 가로지어서 흐르고 있다라고 하고, 저항의 양단에 이와 같이 전압 V가 걸려 있다라고 하면, 이 셋들 간의 관계식이, 자, 전압의 입장에 쓰게 되면 V는 IR이라고 쓸 수 있고요. 자, 전류의 입장에 쓰게 되면 R분의 V, 그리고 자, 저항의 입장에 쓰게 되면 자, I분의 V로서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 이 관계식을 봤을 때 우리가 만약에 알고 있는 두 개, 자, 이런 저항, 전류, 전압 중에 자, 전류와 저항의 값을 알고 있고 전압의 값을 구하고 싶으면 V는 IR이라는 공식을 쓰면 되고요. 자, 전압과 저항의 값을 알고 있을 때는 자, 전류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I는 R분의 V, 그리고 전류와 전압의 값을 알고 있을 때 저항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R은 I분의 V라는 공식을 쓰면 됩니다. 자, 어떤 공식이든 하나만 제대로 이해하고 있고 혹은 외우고 있으면 나머지 응용이 다 가능하니까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강조해 드릴 내용이, 자, 여기 이제 컨덕턴스라는 내용입니다. 자,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힘 혹은 방해하는 능력에 대한 얘기인데요. 자, 이것의 역수, 자, 저항 R의 역수인 R분의 1로서 G라는 그 약속 기호로서 나타내지게 되는데, 자, 이것은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전기가 얼마나 잘 통하는지를 나타내는 개수로서, 자, 다시 말하면 컨덕턴스라고 우리가 부르게 되고요. 자, 이것의 단위에 대해서도 지난 시간에 언급을 했었습니다. 자, 저항의 단위를 우리가 옴이라고 쓰고, 자, 뭐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자, 지금 여기 쓰여져 있는 컨덕턴스의 경우에는 여기 있는 이 기호들을 뒤집어 쓰면 그것이 우리가 이제 컨덕턴스를 나타내는 단위가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쓰게 되고, 혹은 MHO라고 쓰게 돼서, 자, 같은 내용이고요. 우리가 이것을 읽을 때 뭐라고 읽게 됩니다. 자, 혹은 단위가 하나 더 있었죠. 자, S라고 쓸 수 있고요. 자, 이것을 우리가 지멘스라고 하는 단위로 읽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보시게 되면 여기 아래쪽에 있는 내용에서, 자, 단락회로라는 것과 이제 개방회로라는 것이 있었는데, 자, 단락회로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있는 것처럼, 자, 저항이 0인 회로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제 이상적인 도선으로 연결된 회로를 얘기하게 되고요. 자, 그 경우에는 자, 단락된 회로의 양단에서의 전위차가 0이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앞서 배웠었던 오음의 법칙을 이용하면, 자, 이것이 왜 0이 되는지를 알 수 있는데, 자, 단락회로의 정의가,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저항이 0인 그런 회로입니다. 자, 저항이 0일 때 I는 R분의 V, 혹은 V는 자, IR이라고 쓸 수 있는데요. 자,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R이라고 하는 값 대신에 0을 넣게 되면 전압이 0이 되게 되죠. 자, 혹은
자, 단락 회로가 왜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화재의 위험성이 있냐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저항이 0이고 거기에 어떤 특정 전압이 인가되어 있다고 하면 자, 1V만 인가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값이 무한대의 값이 되겠죠. 그래서 전류가 무한대가 되기 때문에 뭐 누전이나 그런 상황으로서 이제 화재의 위험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개방회로 혹은 오픈 서킷이라고 하는 것은 저항의 값이 무한대인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자, 그렇게 되면 자, I는 R분의 V라고 하는 공식에서 V 값이 어떤 값이 되던 간에 분모가 무한대의 값이 되기 때문에 자, 다시 말하면 전압 값이 유한한 값이고 저항 값이 무한대의 값을 갖기 때문에 이 전류에 해당되는 I 값은 0의 값을 갖겠죠. 자, 전류가 0이라고 한다는 것은 전기가 흐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물이 흐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와 같은 것이고요. 지난 시간 그리고 지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물이 흐르지 못하게 하려면 자, 물이 흐르는 길을 막아버리거나 혹은 끊어버리면 되겠죠. 자, 그와 같은 의미로서 자, 이와 같이 회로가 끊어진 상태를 우리가 개방 회로 그리고 오픈 서킷이라고 나타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당장 필요한 얘기는 아닌데요. 5장에서 다루게 될 인덕터와 커패시터와 관련된 얘기를 할 때에 자, 직류 정상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다루게 됩니다. 자, 직류 정상 상태라고 하는 것은 직류 전류원이 인가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죄송합니다. 자, 전압과 전류가 모두 상수의 값을 변하지 않는 상수의 값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를 우리가 직류 정상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자, 전류와 전압의 값의 변화가 없는 일정한 상태를 얘기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와 같은 상태일 때, 자, 커패시터와 이제 인덕터가 그 직류 정상 상태인 회로에 있게 되면, 자, 커패시터의 경우에는 여기 쓰여져 있는 것처럼, 자, 개방 회로로 우리가 취급할 수 있고요. 인덕터의 경우에는 여기 쓰여져 있는 것처럼 단락 회로로 우리가 취급하게 됩니다. 자, 다시 얘기하면 이것은 이제 개방 회로로 우리가 취급하면 되고요. 자, 이것은 단락 회로로 취급하면 된다는 것인데 다시 얘기를 하면 자, 직류 정상 상태인 회로에 커패시터와 인덕터가 위치하고 있으면 커패시터의 경우에는 그 커패시터가 있는 위치를 이와 같이 자, 여기 보이는 것처럼 끊어주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개방시키면 된다는 얘기고요. 자, 단락 회로의 경우에는 자, 인덕터가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이 인덕터를 자, 그냥 이와 같은 이상적인 도선으로 대체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상으로 이제 복습 내용을 마치고 오늘 수업 내용을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내용 중에 이제 한 가지 더 중요한 내용이 빠져 있었네요. 자, 오늘 배울 키르호프 법칙과 이제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자, 지금 여기 있는 노드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마디라고 하는 것, 혹은 뭐 점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루프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자, 노드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자, 이와 같은 점들, 마디들을 얘기하게 되는 것인데, 이 마디는 자, 소자와 소자 사이에 항상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와 같이 하나의 노드로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자, 이상적인 도선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이에 특정 소자가 없다. 어떤 소자도 없이 이상적인 도선으로만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자, 이와 같은 여러 개의 노드들이 하나의 노드로 취급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 이와 같은 회로가 주어졌을 때 왼쪽에 보이는 이러한 가로로 길게 펼쳐진 회로로 바꿔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했었고요. 그 이유가 여기 보이는 이 회로가 이제 해석하기에 조금 더 용이하기 때문에 쉽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하나 더 이제 봐야 될 것이 루프에 대한 건데, 자, 루프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이제 쓰여져 있는 것처럼 아래에 쓰여져 있는 것처럼 회로에서의 모든 폐회로, 다시 말하면 closed path를 얘기한다라는 것이고요. 지금 여기 왼쪽에 있는 이 회로를 봤을 때, 자, 지금 여기는 이 룹이 하나 있고, 그리고 두 번째 룹이 있고요.
자, 세 번째 루비 있는데, 자, 하나 더 유의해서 봐야 될 게 이 바깥쪽에 있는 이 큰 룹도 우리가 나중에 KVL, 다시 말하면 키르호프 전압 법칙을 이용할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다라는 것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노드 전압을 구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이제 잠깐 다뤄봤었고요. 자, 지금 아래쪽에 지금 보면 1, 2, 3이라고 하는 노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3번 노드에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라운드, 다시 말하면 접지를 함으로써 자, 여기를 0볼트라고 하는 레퍼런스 노드로 이제 만들었습니다. 자, 0볼트를 기준으로 일단 잡았다는 것은 이제 뭐 추후에 다시 설명을 하고요. 자,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 1번 노드와 3번 노드 사이에 걸려 있는 자, 이 양단에 걸려 있는 전압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냐라는 것이고요. 자, 지금 자, 여기를 위쪽을 플러스 아래쪽을 마이너스로 잡았기 때문에 3번에 해당하는 것이 이제 기준점이 되고 3번에서 1번을 바라보는 방향으로의 전압이겠죠. 자, 그래서 여기 쓰여져 있는 것처럼 V13으로 우리가 적어주면 되고요. 자, V13이라고 하는 것은 자, 지금 보는 것처럼 아래쪽을 3번 노드에 해당되는 것을 0볼트를 잡았을 때 지금 위쪽에 노드 전압을 V1으로 보게 되면요. 자, V1-0에 해당하는 값이 V13이라고 하는 전압값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기 색깔을 좀 바꿔서요. 자, 여기를 플러스, 여기를 마이너스로 보게 되었을 때 1번과 2번 노드 사이에 걸려있는 전압값, 다시 말하면 자, 2번 노드를 기준으로 1번 노드를 바라보았을 때의 전압값인 V12라고 하는 값은 자, V1에서 V2 값을 뺀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자, 여기 보는 것처럼 플러스에 해당되는 쪽에서의 노드 전압에서 마이너스 쪽에 해당되는 노드 전압을 빼주면 그것이 양단에 걸려 있는 전압 값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보시면 이제 위쪽이 2번 노드 쪽이 플러스, 3번 노드 쪽이 마이너스로 표시된 V23에 해당되는 값은 자, V2에서 V3의 값을 빼주면 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이 V3 값이 0에 해당되니까 이 값은 V2와 같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다루었었던 내용과 약간 차이가 나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자, 위쪽에 있는 자, 노드가 이제 두 개가 있는데 그 노드와 노드 사이에 R2라고 하는 자, 저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하나의 노드로 볼 수는 없고 자, 노드를 두 개로 나누어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이제 강조하는데요. 자, 노드와 노드 사이에 이상적인 도선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두 개의 노드 혹은 세 개의 노드를 하나로 합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노드와 노드 사이에 뭐 저항이나 다른 소자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합칠 수 없다라고 하는 점 잘 기억하면 좋겠고, 자,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거는, 자, 이 R2라고 하는 저항이 있고요. 왼쪽에서 우리 V1이라고 하는 노드 전압, 오른쪽에서 V2라고 하는 노드 전압이 있을 때, 자, R2를 흐르는 전류 I2를 어떻게 구하냐는 것입니다. 자, 지금 수동보 규정을 만족한다라고 보면 가장 편하기 때문에 지금 R2의 자, 왼쪽을 플러스 오른쪽을 마이너스로 보겠습니다. 자, 수동보 규정이라고 하는 것이 플러스로 표시된 단자 쪽으로 자, 전류의 화살표가 향하게 만드는 것이 수동보 규정이었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I2의 전류의 방향이 이와 같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 왼쪽을 플러스, 오른쪽을 마이너스로 설정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와 같이 설정했을 때, 자, 우리가 오음의 법칙을 이용해서 전류를 구할 수 있죠. 자, 구해야 되는 것이 전류이기 때문에 전류 I2는 자, R2분의 자, V에 해당되는 자, 그러니까 이 V 값은 지금 우리가 잘 모르는 V 값입니다. R2분의 V를 우리가 구하면 되는데 자, 여기서의 이 V 값이 무엇이 되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자, R2라는 저항의 양단에서의 전압의 값의 차이를 보면 되겠죠. 자, R2라는 저항의 왼쪽에 있는 이 노드에서의 전압값이 V1입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서의 전압값이 V2에 해당되는, 2번 노드에서의 전압값이 V2에 해당되고요.
자, V1에서 V2를 다시 말하면, 자, 기준점이 여기, 마이너스를 봤을 때, 마이너스에서 위쪽을 바라보는 방향이죠. 그래서, 자, V1에서 V2를, 그러니까 V1이 높다고 생각하고 V2가 낮다고 생각했을 때, V1에서 V2를 뺀 값에 해당하는 값을 우리가 계산하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I2라고 하는 전류를 구할 수 있다는 것 잘 기억하면 좋겠고요. 자, 오늘 이제 다루어야 될 내용이 키르호프 법칙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내용을 설명하면서 같이 봤었던 전류의 합이 일정하다, 들어오고 나간 합이 일정하다라고 하는 내용은 뒤쪽에서 본격적으로 다루면서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회로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간략화를 진행을 해야 될 일들이 꽤 이제 많게 되는데, 자, 그 경우에 이 회로가 혹은 이 소자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지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적용해야 될 공식이나 법칙들이 달라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을 구분하는 방법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렬 연결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있는 것처럼, 자, 어떤 하나의 노드를 공유하는 경우를 얘기하게 되는데, 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 회로가, 자, R1, R2, R3라고 하는 저항이 서로 직렬로 연결된 회로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직렬로 연결된 회로는 여기 이와 같이 생긴 회로를 얘기하게 되는데, 물론 이제 저항의 개수는 2개일 수도 있고 3개일 수도, 여기 보이는 것처럼 3개일 수도 있고, 혹은 5개, 10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 지금 왼쪽에 있는 이 전화번을 제외하고요. 자, 여기에 터미널 혹은 터미널이 있다 혹은 노드가 있다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A라고 하는 노드가 있고 여기 B라고 하는 노드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자, A 노드에서 B의 노드로 갈 수 있는 갈 수 있는 방법이, 자, 하나의 길로 갈 수밖에 없으면 직렬 연결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지금 여기 보시면 A라는 노드에서 B라는 노드로 가기 위해서 R1, R2, R3라고 하는 저항을 모두 거쳐야만 갈 수 있는 방법 딱 하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R1, R2, R3라고 하는 저항은 어떤 저항이다? 다시 말하면 직렬로 연결된 저항이다 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병렬로 연결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될 텐데요. 자, 일단 병렬로 연결된 것도 마찬가지로 노드 혹은 이제 터미널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있는 요 보라색으로 표시된 노드가 이제 서로 마주보는 한 쌍의 노드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A 그리고 B라는 노드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앞서 배웠었던 것을 이제 다시 상기시켜 보면, 여기 위쪽에 있는 이 부분은 하나의 노드로 취급할 수 있죠. 자, 왜냐하면, 자, 이상적인 도선으로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노드로 봐도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이 위쪽에 있는 큰 노드가 하나의 A 노드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고, 마찬가지 이유로 아래쪽에 있는 이 부분도 우리가 B라고 하는 노드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지금 마주보는 한 쌍의 노드가 이와 같이 크게 그려져 있고요. 자, A에서 B로 갈 수 있는 길의 개수를 한번 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와 같이 R1이라고 하는 저항을 거쳐서 갈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R2라고 하는 저항을 거쳐서 갈 수 있는 방법이 또 있고, 마지막으로 R3라고 하는 저항을 거쳐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자, 그러면 자, 직렬 연결과는 다르게 병렬 연결의 경우에는 A라고 하는 노드에서 B라고 하는 노드로 갈 수 있는 길이 여러 개 있으면, 자, 그것은 우리가 병렬 연결로 파악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자, 일단 2개의 노드가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요. 자, 그 노드와 노드 사이를 갈 수 있는 길이 하나밖에 없고, 그 하나의 길 위에 놓여 있는 소자들은 여기 있는 것처럼, 자, 직렬로 연결된 소자들입니다. 자, A라고 하는 노드에서 B라고 하는 노드로 갈 수 있는 길이 여러 개 있고, 그 여러 개의 길에 놓여 있는, 자, 이와 같은 소자들은 병렬로 연결된 소자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어서 계속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메쉬 혹은 이제 룹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구분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적어 놓고 있는데요. 자, 이와 관련된 내용은 뭐 크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다뤄야 될 가장 중요한 내용인 이제 키레이오프 법칙에 대해서 이제 다뤄보겠습니다. 자, 키레이오프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키레이오프 전류 법칙이 있고요. 자, 뒤에 나올 키레이오프 전압 법칙이 있습니다. 자, 키레이오프 전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 바디 혹은 노드에서의 이제 전류들 간의 관계에 대한 얘기인데요. 자, 이와 같은 노드가 있고 이 노드를 향해 들어가는 전류 그리고 나가는 전류가 있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들어가는 전류일 수도 있고 나가는 전류일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보면은 예를 들었을 때 자, I1이라고 하는 전류는 노드를 향해서 들어가고 있고요. I2도 노드를 향해서 들어가고 있고 I4 그다음에 I4도 노드를 향해서 들어가고 있고 I3만 일단 노드에서 밖으로 나가는 방향으로 그려져 있는데 자, 이거는 뭐 어떤 관계여도 상관없습니다. 모두 다 들어갈 수도 있고 모두 다 나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이 만족해야 되는 관계식이 있다는 것이고요. 자, 그 관계식이 무엇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뭐 잠깐 얘기를 했었던 내용인데요. 자, 이와 같은 물이 흐르는 강이 있고 그 강으로부터 이제 물이 이렇게 갈라져서 나간다라고 뭐 생각해 보겠습니다. 뭐 나갈 수도 있고 들어올 수도 있는 관계이긴 한데요. 자, 그러면 자, 여기를 하나의 노드로 봤을 때 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자, 큰 강은 자, 1번에 해당되는 강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다시 말하면 이 노드를 향해서 흐르고 있고요. 자, 두 번째 강은 여기를 두 번째로 했을 때 이것이 자, 이와 같이 마찬가지로 노드를 향해서 들어가는 방향으로 물이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고요. 나머지 자, 3번과 4번에 해당되는 이 부분들이 자, 노드로부터 바깥쪽으로 나가는 강이라고 물이 바깥쪽으로 흐르는 강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 물이 넘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고 항상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려면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되느냐 하면 자,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자, 1번과 2번에 해당하는 강이 이 노드 쪽으로 물이 들어오고 있고요. 자, 3번과 4번에 해당되는 강이 노드에서 바깥쪽으로 나가고 있으니 자, 1번과 2번이 들어오는 양만큼 3번과 4번으로 나가게 되면 우리가 이 강이 넘치지도 않고 혹은 물이 줄어들지도 않는 일정한 수준을 유지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다시 말하면 자, 1번과 2번을 합한 값이 자, 3번과 4번을 합한 값과 같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과 같은 개념의 것을 우리가 전류에 적용을 시키면 그것이 키르요프 전류 법칙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잘 기억을 하고요. 우리 오늘 이제 여기 적혀 있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총 세 가지의 키르요프 전류 법칙 KCL, 줄여서 KCL이라고 하는데요. 자, KCL 법칙이 쓰여져 있는데 이 세 가지 KCL 모두 다 같은 얘기입니다. 같은 얘기인데 뭐 좀 표현 방법만 좀 다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자, 지금 보시면 일단 뭐 맨 마지막에 있는 세 번째 것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마지막에 있는 세 번째 것이 우리가 방금 전에 다뤘었던 내용과 같은 것이고요. 자, 이것이 뜻하는 것이 자, 들어오는 전류의 합과 나가는 전류의 합이 같다라는 것입니다. 자, 방금 썼던 대로 쓰면 I1 더하기 I2라고 하는 것이 I3 더하기 I4와 같다라는 것이고, 자, 이게 3번에 해당되는 것인데, 자, 이것을 우리가 조금 변형을 하면요. 자, 지금 여기 1번 같은 경우는 들어오는 전류의 합은 0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나가는 전류의 합은 0이다라는 것인데요. 제가 그림을 지웠는데 좀 그림을 다시 그려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아까 얘기했던 1번에 해당되는 강이 있고요. 자, 2번에 해당되는 강이 있고, 자, 2번, 자, 3번,
4번에 해당되는 강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이제 전류를 매핑해 보겠습니다. 자, 이것을 I1이라고 하고요. 이것을 I2라고 하고, 이것을 I3, 이것을 I4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가운데에 노드가 있다고 했을 때, 자, 이 노드가 되는 위치에서 물이 넘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으려면 아까 봤던 것처럼, 자, 3번 같은 경우에는 I1과 I2, 다시 말하면 들어오는 물의 합이, 자, 나가는 물의 합과 같으면 되겠죠. 그게, 자, 들어오는 전류의 합이 나가는 전류의 합과 같다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고요. 자, 지금 첫 번째에 해당되는 얘기를 보겠습니다. 자, 지금 모든 전류 혹은 모든 물을 다 들어오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들어오는 물로 만들고 난 후에 그 들어오는 물의 양이 0이 되도록 만들겠다라는 것이, 0이 되도록 만족하면 KCL을 만족한다라는 것이니까요. 자, 지금 3번에 해당되는 것과 4번에 해당되는 강을 우리가 들어오는 방향으로 맞춰주려면, 자, 방향을 뒤집어 줘야겠죠. 자, 방향을 뒤집어 주게 되면 I3와 I4에 해당되는 값이, 자, 플러스였던 값이 마이너스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I3 그리고 마이너스 I4에 해당되는 값이 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들어오는 전류의 합이 같다라는 것이 결국은, 자, I1 더하기 I2 더하기, 자, 마이너스 I3 더하기, 자, 마이너스 I4 이퀄 0으로 써진다는 것입니다. 자, 자세히 보시면 이 공식이나 아래쪽에 있는 이 관계식이나 같은 표현 방법이라는 것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나가는 전류의 합은 같다는 것입니다. 자, 이 물들이 노드로부터 나가도록 만들어 주려면 지금 초록색으로 표시된 이 방향으로 물의 흐름이 바뀌어야겠죠. 자, 그러면 1번의 강에 해당되는 값을 우리가 I1이라고 했을 때 이것을 다시 바꾸면 방향이 반대로 바뀌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I1이 되고요. 자, 2번에 해당되는 것은 마이너스 I2가 되겠죠. 자, 그래서, 자, 지금 보시면 그 관계식을 나가는 것을, 노드로부터 나가는 것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 마이너스 I1 마이너스, 다시 쓰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I1 플러스 마이너스 I2 플러스 I3 플러스 I4 이퀄 0이죠. 자, 그리고 이것을 보시게 되면 여기 쓰여져 있는 이 부분을 오른쪽으로 옮기게 되면 아래쪽에 우리가 적어 놨었던 들어오는 전류의 합과 나가는 전류의 합은 같다라고 하는 이 공식과 같다라는 것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가 뭐 세 가지 다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필요는 없고요. 주로 많이 쓰게 되는 것이 요 세 번째의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 되니까, 자, 요 세 번째에 해당되는 식을 외워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들어오는 전류의 합과 나가는 전류의 합은 같다라는 것이 KCL, 다시 말하면 키르호프 전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자, 아래쪽에 있는 이 예제에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예제에 적용을 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들어오는 전류의 합과 들어오는 전류와 나가는 전류를 구분해야겠죠. 자, 그래서 들어오는 전류가 I1, I2, I4에 해당되는 것이니까, 자, I1 더하기 I2 더하기 I4는 자, 나가는 전류의 합인 I3와 같다로 쓰게 되면, 자, 여기 3번에 해당되는, 자, KCL을 이용해서 표현한, 자, 여기 있는 이 식과 같은 표현이고요. 자, 들어오는 전류의 합은 같다로 표현을 하려면 I1, I2, I4는 지금 들어오는 전류니까 바꾸지 않아도 되고요. I3 같은 경우에 들어오는 전류로 바꾸게 되면 마이너스 I3가 되게 되니까, 자, 마이너스 I3를 바꾸고 나면 이 값 I1, I2, I4 그 다음에 마이너스 I3를 더해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그 값이 0이다 라고 맞춰주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나가는 전류의 합으로 바꿔주려면, 자, 지금 I1, I2, I4가 들어오고 있으니 요거를 나가는 방향으로 바꿔주면, 자, 이게 마이너스 I1, 자, 이게 마이너스 I2, 그리고 이것이 마이너스 I4에 해당되는 값이 되고요. 자, 그리고 I3는 그대로 유지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나가는 전류의 합은 0이다로 우리가 공식을 쓰려면 마이너스 I1 더하기 마이너스 I2 더하기 마이너스 I4 더하기 마이너스 I3를 계산한 이와 같은 공식을 써주고 그거 이퀄 0이다로 정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뒤쪽에서 예제를 하나 같이 풀면서 좀 더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 이 문제에서 자, 요구하는 것이 전류 I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자, 전류 i는 여기 이 전류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자, 지금 여기 노드가 있고 노드를 향해서 들어가는 전류 5A, 그리고 자, 여기 나가는 여기 i라고 하는 전류가 들어가고 있고요. 나가는 전류가 2A, 그 다음에 마이너스 3A인데, 자, 마이너스 3A로 적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 이것을 우리가 변형시키게 되면 들어가는 방향으로 3A로 우리가 적어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뭐 그냥 여기 문제에 적혀 있는 그대로 놓고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봤었던 KCL 공식 중에 이제 세 번째 해당되는 것. 자, 다시 말하면 들어오는 전류의 합과 나가는 전류의 합은 같다라는 것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거고요. 자, 들어오는 전류의 합을 우선 찾아보겠습니다. 자, 5A와 I라고 하는 전류가 들어오는 전류이죠. 자, 그래서 5와 I를 더해주면 이게 들어오는 전류의 합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자, 나가는 전류의 합은 자, 2A와 마이너스 3A가 되겠죠. 자, 그래서 자, 2A 더하기 자, 마이너스 3을 계산하면 자, 우리가 나가는 전류의 합을 구한 것이 되죠. 자, 이것을 계산하면 5 플러스 i는 자,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이 되고요. 자, i만 남겨놓고 얘를 옮겨주게 되면 i라고 한 전류는 마이너스 6A가 되겠네요. 자, 마이너스 6A라고 하는 것은 지금 들어가는 방향으로 마이너스 6A가 흐르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뭐 마이너스를 없애고 싶으면 자, 다시 말하면 나가는 방향으로 6A의 전류가 흐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도 되겠죠. 자, 다음으로는 키르요프 전압 법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르요프 볼테이지 법칙 혹은 이제 키르요프 전압 법칙을 KVL이라는 약자로서 이제 표현을 하게 되고요. 자, 키르요프 전압 법칙은 우리가 클로즈드 룹을 가정하고 그 룹 안에서의 전압 강화와 전압 상승의 합이 같다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이제 풀게 됩니다. 자, 이것을 이제 개념적으로 설명을 하게 되면요. 자, 지금 이와 같은, 죄송합니다. 자, 이와 같은 회로가 있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여기 아래쪽에 그라운드가 잡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어 있고, 자, 이와 같이, 자, 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문제를 풀게 되면, 자, 지금 어, 우리가 지금 전압의 상승과 강하를 이제 물의 높낮이로서 우리가 표현을 했었죠. 자, 지금 여기 있는 이 전압원은 이제 펌프 역할을 하는 것이고 물의 높이를 높여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자, 이것을 우리가 뭐 10V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 지금 요 점에서 시작해서 자, 0V, 다시 말하면 이제 0V 혹은 0m 높이에서 시작해서 자, 여기까지는 0을 유지하다가 이 전압원을 거치게 되면 이제 10V, 다시 말하면 이제 10m의 높이로 물의 높이가 높아졌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난 후에 자, 여기까지는 이제 10의 값을 유지하고 그리고 여기 있는 요 저항을 거치면서 전압 강화가 일어납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물의 높이가 낮아지게 되는 것이고요. 낮아지는 값을 우리가 V1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요 위치에서의 값은 10으로부터 V1만큼 낮아진 값을 유지하고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여기 요 위치까지는 그 사이에 아무 소자가 없으니까 10-V1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의 두 번째 저항에서의 전압 강화 양을 V2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V2만큼의 높이가 또 추가로 낮아진 것이죠. 자, 그러면 이 V2라고 하는 전압 강화까지 고려하면 10-V1-V2라고 하는 전압 강화가 일어났고, 자, 지금 이 위치에서의 값이 10-V1-V2입니다. 자, 그리고 쭉 따라서 가게 되면 자, 다시 원 위치로 오게 되는데, 자, 원 위치라고 하는 것이 지금 0의 값이죠. 자, 그리고 그 0의 값이 결국은 여기 쓰여져 있는 우리가 방금 전에 구했었던 이 값과 같은 값을 갖게 됩니다. 가져야 됩니다. 자, 그래야지만 이 공식이 성립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10-V1-V2 equal 0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자, 플러스는 플러스끼리 나누어서 이제 표현을 하게 되면 자, 10이라고 하는 값은 V1 더하기 V2와 같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V1이라고 하는 값은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요 전압원에서 이루어진 자, 상승된 전압값. 자, 그리고 이제 요 V1과 V2라고 하는 것은 요 두 개의 저항에서 이루어진 강화된 전압 값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 키르호프 전압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자, 상승된 전압의 값과 강화된, 그러니까 볼테이지 드랍을 계산했을 때 내려간 전압의 값이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고, 자, 개념적으로는 이와 같은 어떤 높낮이를 이용해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이제 여기 적혀 있는 내용을 확인하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KCL과 마찬가지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의 내용이 있는데, 자, 결과적으로는 모두 다 같은 내용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자,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세 번째 내용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내용은 방금 전에 우리가 봤었던 것처럼 전압 상승의 값과 전압 강화의 값은 같다라는 것. 자, V 드랍과 V 라이즈의 값이 같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고, 자, 여기 지우긴 했는데, 자, 10V라고 하는 전압 상승은 V1과 V2의 합과 같다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것이겠죠. 자, 이것을 우리가 전압 강화로만 놓고 보게 된다면, 자,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림을 아까 복잡해서 좀 지웠었는데요. 다시 그리게 되면, 자, 여기 레퍼런스가 잡혀 있고요. 10V가 있고 V1, V2 플러스 마이너스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전압 강화의 입장으로 본다면, 자, 여기 있는 요 10V는 전압 상승이지만 요거를 우리가 전압 강화로 바꿔줄 수 있겠죠. 어떻게 하면 되죠? 자, 마이너스 10V로 바꿔주게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뒤집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 마이너스 10 더하기 V1 더하기 V2는 자, 0이다 라고 표현하게 되면 자, 전압 강화의 합은 0이다로 표현할 수 있고요. 자, 전압 상승으로 바꿔주게 되면 자, V1, V2를 전압 상승으로 바꿔주게 되면 마이너스 플러스의 마이너스 V1. 자, 여기도 죄송합니다. 자, 마이너스 플러스의 마이너스 V2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들의 합이 같다라는 것이니까, 자, 10V의 전압 상승 더하기 마이너스 V1 더하기 마이너스 V2 이퀄 0으로써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 세 가지가 어차피 같은 식이라는 것을 가정했을 때 사실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여기 있는 요 세 번째 것이 될 텐데요. 자, 여러분들한테 맞춰서 가장 편한 공식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주의해야 될 거는, 자, 폐회로, 여기 있는 것과 같은 폐룹을 가정하고 그 안에서의 전압 상승과 전압 강화를 따져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 있는 예제를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자, 이 하나의 룹이 있죠. A, B, C, D에 해당되는 노드를 이은 하나의 룹이 있고요. 그 룹 안에서의 전압 상승과 전압 강화를 이용해서 KVL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전류의 방향을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자, 요것으로 우리가 전류의 방향을 가정하고요. 자, 전류의 방향을 고려했을 때 지금 여기 V1은 전압 상승에 해당되고 자, V2는 전압 강화, V3는 전압 상승에 해당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전압 상승과 전압 강화의 합은 같다로 표현하게 되면 자, 전압 상승에 해당되는 것이 V1 더하기 V3에 해당되는 것이고 전압 강화에 해당되는 것이 V2에 해당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V1과 V3의 합은 V2다라고 하는 것이 세 번째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자, 전압 강화의 합으로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있는 V1과 V3가 전압 상승에 해당되는 것이니까요. 자, 이것을 바꿔주게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로 바꿔주고 마이너스 V1 그리고 여기도 플러스 마이너스로 바꿔주고 마이너스 V3에 해당하는 값으로 써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마이너스 V1 더하기 V2 더하기 마이너스 V3 이퀄 0으로 쓰게 되면 여기 있는 것과 같은 식의 표현을 얻을 수 있고요. 자, 전압 상승의 합은 0이다로 풀게 되면 자, 두 번째 V2에 해당하는 것이 전압 강화였으니 이것을 전압 상승으로 바꿔주게 되면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고요. 자, 마이너스 V2에 해당되는 값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V1 더하기 마이너스 V2 더하기 V3 이퀄 0으로 써주면 전압 상승의 합은 0이다로 우리가 바꿔서 푼 KVL에 대한 표현식이 되겠습니다.
자, 뒤에서 우리 예제를 같이 풀어보면서 조금 더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달리 요구한 것은 없는데요. 이것을 이용해서 이제 관계식을 표현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전류의 방향이 이와 같이 정해져 있고요. 전류의 방향을 고려했을 때, 자, V1이라고 하는 것은 전압 상승, V2는 전압 강화, V3도 전압 강화, 그리고 V4는 전압 상승, V5는 전압 강화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KVL을 이용해서 표현을 하게 되면요. 자, 세 번째 공식을 이용할 것이고요. 전압 상승이 V1과 V4에 해당되겠죠. 이것의 합은 전압 강화, V2 더하기 V3 더하기 V5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공식을 우리가 쓸 수 있고요. 만약에 여기 이제 구체적인 V1, V2, V3, V4, V5에 구체적인 숫자가 들어가게 되면, 자, 그 중에 이제 하나의 미지수가 있다라고 했을 때, 나머지 하나의 미지수에 해당되는 우리가 전압을 KVL을 통해서 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다른 예제 하나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방금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특정 전압 하나가 미지수일 때 그 미지수를 우리가 KVL 공식을 이용해서 구하는 예제에 해당되고요. 자, 지금 보시면 가장 먼저 파악해야 될 게, 자, 전류의 방향을 먼저 파악해야 되는데, 자, 지금 이 전류의 방향은 제가 임의로 설정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도 임의로 설정해서 보면 되는데, 자, 지금 제가, 전압 상승, 죄송합니다. 시계 방향으로 돌렸을 때, 이제 전압 상승과 전압 강화를 계산했을 때와, 반시계 방향으로 돌렸을 때의 전압 상승과 전압 강화를 계산했을 때, 자, 과연 이 V라고 하는 값을 구했을 때 그 값이 달라지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지금 여기 주어진 것처럼 시계 방향으로 전류의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전압 상승, 그리고 전압 강화, 그리고 전압 강화, 전압 강화에 해당되죠. 자, 전압 상승은 15에 해당되고요. 전압 상승의 합은 전압 강화의 합과 같아야 되니, 자, V 더하기, 자, 10 더하기 2라고 하는 값을 계산하면 우리가 전압 상승과 전압 강화의 합을 구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V 값은 지금 3V에 해당되게 되는데, 자,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 VBC라고 표현한 것은, 자, 지금 이 문제에서는 사실 VBC라고 굳이 표현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문제에서 왼쪽을 플러스, 오른쪽을 마이너스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데요. 만약에 문제에서, 자, 이 부분이 표시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 이 V라고 하는 값이 어디를 기준으로 한 전압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자, 그렇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지금 이와 같이, 자, 왼쪽을 우리가 높은 전압, 오른쪽을 낮은 전압으로 봤을 때, 다시 말하면 플러스 마이너스를 이와 같이 설정했을 때에 3V다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밝혀줘야 정확한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여기 이제 전압이라고 하는 것이니까 볼테이지라고 하는 단위가 쓰여져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생략되어 있는 게 좀 아쉽긴 한데, 자, 그거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신경 써주면 되겠고요.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 그러면 이제 전류의 방향을 이제 반대로 한번 설정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설정하는 것이 편한 경우도 있을 수 있을 테니, 자, 지금 이와 같은 방향으로 이제 전류가 흐른다라고 보게 되면, 자, 플러스로 들어가기 때문에 전압 강화에 해당되고요. 마이너스로 들어가기 때문에 전압 상승에 해당되고, 자,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전압 상승, 여기도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전압 상승에 해당됩니다. 자, 전압 상승의 합을 먼저 구하게 되면, 자, 2V 더하기 10V 더하기 V라고 하는 것이 전압 상승에 해당되고요. 전압 강화에 해당되는 것은 15라는 값이 전압 강화에 해당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V라고 하는 값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구하게 되면, 자, 지금 3V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되는데, 자, 지금 여기서의 값도 마찬가지로 지금 마이너스를 오른쪽, 플러스를 왼쪽으로 봤을 때의 값이기 때문에 그냥 3V라고 적어줘도 되고, 아까와 마찬가지로 V, B, C라고 하는 값이 3V다라고 적어줘도 됩니다. 사실 둘 다 맞는 표현인데, 자, 이러한 표현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 잘 기억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예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KCL과 KVL을 모두 이용해서, 자, 여기 회로에 있는 미지의 전류값, 미지의 전압값을 구하는 것을 먼저 해보겠는데요. 자, 일단 먼저 전압값을 먼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룹이
지금 이와 같은 룹이 하나 있고 여기 룹이 두 개, 그리고 바깥쪽을 흐르는 룹이 하나 또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총 3개의 룹이 있는데 뭐 다 쓰일 수도 있고 쓰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를 이용해서 이제 계산을 해볼 텐데, 자, 지금 먼저 좀 봤으면 좋겠는 게, 자, v2라고 하는 요 값을 구하기 위해서, 자, 제일 바깥쪽에 있는 룹을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라고 보고요. 자, 지금 파악을 해보면, 자, 마이너스,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 여기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입니다. 자, 지금 전압 상승이 두 개 있죠. 자, V2와 9V가 전압 상승에 해당되고요. 자, 그래서 V2 더하기 9가 전압 상승에 해당되고, 지금 나머지 5V, 3V, 2V, 11V가 전압 강화에 해당되죠. 자, 그래서 5 더하기 3 더하기 2 더하기 11에 해당되는 값이 전압 강화에 해당되는 값입니다. 자, 그러면 V2를 구하기 위해서는, 자, 21-9라고 하는 값을 구하면 되죠. 자, 여기 있는 요 4개의 값을 더하게 되면 21에 해당되고, 지금 여기 있는 9를 등호의 오른쪽으로 넘겨주게 되면, 자, 마이너스 9에 해당되니까요. 자, 그 값을 구하게 되면 12V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 복잡한 것들을 지우고, 자, V2 이퀄 12V라고 하는 값을 우리가 구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자, 12V를 구하고 나니, 자, 다시 말하면 V2라고 하는 값을 구하고 나니, 여기 안쪽에 있는, 자, 이 회로에서의 KVL을 사용하면 V1이라고 하는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구하게 되면, 자, 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라고 봤을 때, 자, 전압 상승, 그리고 여기도 전압 상승, 자, 여기 전압 상승, 여기 전압 강화에 해당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자, 12 더하기 9 더하기, 자, V1 이퀄 11에 해당되는 값이 나오고요. 자, 그래서 V1이라고 하는 값은 11 마이너스, 자, 요거를 넘겨주게 되면 21V가 되게 되니, 이 값이 마이너스 10V에 해당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 V1 값을 우리가, 자, 마이너스 10V로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복잡하니까 뭐 값들은 좀 기억을 하고요. 또 이제 계속해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이제 전압값은 다 구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확인해 보면 여기 V2라고 하는 전압값, V1이라고 하는 전압값을 구하게 되면 전압에 대해서는 더 이상 우리가 구해야 될 내용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자, 그 다음 내용을 같이 해보도록 할 텐데, 자, 지금 이제 여기 오른쪽에 있는 풀이를 보면 V1을 구하기 위해서 이 오른쪽에 있는 이 메쉬를 이용했고, 그리고 V1을 구한 후에 오른쪽 메쉬를 이용해서 V2를 구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자, 회로를 해석할 때 있어서는 하나의 방법만 옳은 방법이 아니고요. 여러 가지 풀이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뭐 일부러 이제 또 다른 풀이 방법으로 이제 적어 드린 것이고요. 자, 지금 여기 적혀 있는 풀이 방법은 여러분들이 각자 한번 확인해 보면 크게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류에 대해서 이제 구해 보도록 할 텐데, 자, 전류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러니까 미지수가 포함된 노드들을 확인해야 되는데, 자, 6A의 전류가 들어오고 있는 여기 노드를 보면, 자,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마이너스 3A가 들어가고 있고요. 노드를 향해 들어가고 있고, 6A가 들어가고 있고, I3가 나가고 있죠. 그러면 나가고 있는 전류 I3, 들어가고 있는 전류 6A 더하기, 자, 마이너스 3A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I3라고 하는 값은, 자, 3A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 I3라고 하는 값을 먼저 구했고요. 자, I3가 마이너스 3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자, 죄송합니다. 마이너스 3이 아니라 3A라는 것을 알고 있고, 자, 여기를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3A가 들어가고 있고요. 자, 지금 여기를 뭐 1번 노드라고 했다면, 여기를 2번 노드라고 하겠습니다. 자, 2번 노드를 보게 되면, 자, 들어가고 있는 전류 3A, 나가고 있는 전류 2A와 I4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적게 되면 3A의 전류가 들어가고 있고요. 자, 2A 더하기 I4가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I4라고 하는 값이 자연스럽게 1A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1A를 적어주면 되고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이 노드를 보겠습니다. 자, 이 노드를 향해서 뭐 3번 노드라고 하게 되면 이 노드를 향해서 들어가고 있는 전류 2A가 있고 나가고 있는 전류 1A, 그리고 I5가 나가고 있죠. 그래서 2A의 전류가 들어가고 있고요. I5라고 하는 전류와
1A라고 하는 전류가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 관계식을 이용하게 되면 자, I5라고 하는 전류 값은 자, 1A 값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를 우리가 1A로 적어줄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이제 먼저 좀 봤으면 좋겠는 게 지금 여기 있는 요 룹을 봤을 때 요거를 하나의 회로 혹은 점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회로 혹은 이 점으로부터 외부로 들어오는 전류가 자, 들어오거나 나가고 하는 전류가 이와 같이 설정이 되어 있죠. 자, 이것들 사이에도 키르호프 전류 법칙 KCL이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는 전류 하나 있죠. 6A라고 하는 전류가 들어가고 있고 나가는 전류가 총 3개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자, 6A라고 하는 전류가 들어가고 있고 자, I5가 1A에 해당되니까 나가고 있는 전류, 그리고 10A의 전류가 나가고 있고, 그리고 I8이라고 하는, I8이라고 하는 값이 나가고 있죠. 자, 그래서 이 값을 계산하게 되면, 자, I8이라고 하는 값은, 자, 6A에서 마이너스 11을 뺀 값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5A 해당되는, 자, 여기는 요 값이 우리가 구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잠시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금 구한 게 i3 구했고요. i4 구했고, i5 구했고, i8 구했으니까 7과 6만 구하면 되겠네요. 자, i6를 구할 텐데요. i6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있는 이 노드를 이용해서 구하겠습니다. 자, i6가 이 노드로부터 나가는 전류에 해당되고, 자, 나가는 전류가 있고, 1A 전류가 지금 들어가고 있고요. 10A 전류가 나가고 있습니다. 자, 1A의 전류는 자, 10 더하기 i6에 해당되는 값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i6를 계산하게 되면 마이너스 9A가 되겠죠. 그래서 i6 equal 마이너스 9A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값이 마이너스 9A에 해당되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기 있는 이 노드에서의 값을 계산하면 되겠죠. 자, 지금 마지막 노드에서의 전류 관계를 계산하게 되면 들어오는 전류의 값이 두 개 있습니다. i4와 i6. 그래서 보시면 지금 1A라고 하는 값과 지금 방금 구했던 마이너스 9라고 하는 값을 더하고 그 값이 i7과 같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구하게 되면 마이너스 8이라고 하는 값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있는 예제가 조금 복잡해 보일 수도 있고 한데 사실 이제 하나하나 잘 분석을 하면 되니까요. 저와 같이 풀어봤더라도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반드시 한번 더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전화번과 전류원의 이제 직병렬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자, 전화번을 하나로 합칠 수 있다든지 전류원을 하나로 합칠 수 있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에 앞서서 먼저 하나를 더 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우리가 저항의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을 배웠습니다. 자, 저항의 직렬 연결을 하게 되면 자, 이렇게 전화번이 있다라고 하고요. 자, 이와 같은 저항을 우리가 R1, R2, R3를 가정했고 여기에 전화번 V가 있다라고 했을 때, 자, 이것은 우리가 직렬 연결로 볼 수 있는 거죠. 자, 지금 여기 노드를 보시게 되면 이 노드를 A라고 하는 노드에서 B라고 하는 노드로 갈 수 있는 길의 방법이 하나밖에 없고 그 하나의 길에 R1, R2, R3라고 하는 저항이 다 놓여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직렬 연결이 맞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앞에 설명했던 내용은 여기까지는 봤었는데요. 하나 더 눈여겨봐야 될 게 이겁니다. 자, R1, R2, R3라고 하는 저항을 잘 봤을 때 동일하게 유지되는 값이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요. 자, 하나의 길이기 때문에 전류가 동일합니다. 자, 전류 I라고 하면 자, R1이라고 하는 저항을 가로질러서 흐르는 전류도 I이고요. R2를 흐르는 전류도 I, R3를 흐르는 전류도 I입니다. 자, 그러면 자, 직렬로 연결된 저항은 같은 전류가 흐른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 더 볼 텐데요. 뭐냐면 자, R1이라고 하는 저항의 양단에 걸려 있는 전압, 자, 플러스 마이너스 이와 같이 정했을 때, 그리고 여기도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도 플러스 마이너스 이와 같이 정했을 때, 자, R1이라고 하는 저항의 양단에 걸려 있는 전압을 V1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V1이라고 하는 저항은 우리가 오메 법칙을 통해서 구할 수 있죠. 자, 오메 법칙을 통해서 구하게 되면, 자, 전류의 값이 I이고, 자, 저항 R1이니까 IR1에 해당되는 값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V2라고 하는 전압값은, 자, 마찬가지로 IR2에 해당되는 값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V3에 해당되는 전압값은 IR3에 해당되는 값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지금 보시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KVL을 적용할 수 있는데요. 전압 상승은 V로 되어 있죠. 여기는 이 V가 전압 상승 값이고, 자, 그리고 전압 강화가 R1, R2, R3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니, 자, V라고 하는 값은, 자, V1 더하기 V2 더하기 V3라고 우리가 쓸 수 있고요. 자, 이것을 우리가 다시 저항과 전류의 값으로 표현하게 되면, IR1 더하기 IR2 더하기 IR3의 값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I로 묶어서 표현하게 되면 R1 더하기 R2 더하기 R3라고 하는 값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자, V라고 하는 전압이 저항에 나누어져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V라고 하는 전압이 지금 전압 상승이 한번 이루어졌고 R1, R2, R3의 저항에서 전압 강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강화된 전압의 값은 자, 저항에 비례된다는 것입니다. 저항의 크기에 비례해서 낮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직렬로 연결된 저항을 고려했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자, 전류는 동일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전압의 값은 저항의 값에 비례해서 나누어진다라는 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병렬로 연결된 것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병렬로 연결된 회로를 한번 그릴 텐데요. 잠깐만요. 여기 좀 지우고 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병렬로 연결된 회로의 경우에는 자, 이와 같이 그릴 수 있죠. 전화번이 하나, 뭐 전류원이 있던 전화번이 있던 상관없는데, 자, 전화번이 하나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거기서 지금 이와 같이 세 개의 저항이 있고요. R1, R2, R3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래쪽에 그라운드를 잡아주고요. 여기서의 전압을 V라고 하게 되면, 자, 0이라고 하는 레퍼런스 값이 있고, 지금 여기 있는 요 전압원을 거쳤을 때, 자, 요 위쪽에서의 노드 전압이 V가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 이 위에 있는, 전체 위에 있는 요 노드를 하나의 노드로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노드의 전압이, 자, 마찬가지로 V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재미있는 일이 벌어지냐면요. 자, 위쪽을 플러스 아래쪽을 마이너스로 각각 잡았을 때, R1, R2, R3의 양단에 걸려있는 전압의 값이 V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자, 직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는 저항을 가로질러서 흐르는 전류의 값이 동일한데 반해서, 자, 병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는, 자, 저항의 양단에 걸려있는 전압값이 동일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 이제 또 다른 걸 한번 표시해 보겠는데요. 자, 전류 I가 공급되고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렇게 총 3개의 전류가 있고 I1, I2, I3가 있다라고 보면 자, 위쪽 노드에 공급되는 전류가 I이고 자, 위쪽 노드로부터 지금 빠져나가는 전류가 I1, I2, I3가 되겠죠. 자, 이게 이제 KCL에 해당되는 값이고요. 자, I1, I2, I3를 우리가 저항과 전류의 값을 이용해서 바꿀 수 있죠. 자, I1에 해당되는 값이 자, R1분의 V에 해당되겠고요. I2에 해당되는 값이 R2분의 V에 해당되겠고 I3에 해당되는 값이 R3분의 V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V로 묶어줬을 때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 더하기 R3분의 1로 묶어줄 수 있고 자, 그러면 자, 지금 요 각각의 저항에 나누어져서 흐르는 전류의 값은 자, 저항의 값에 반비례한다라는 관계식이 성립하게 됩니다. 자, 이거 잘 기억하고 이제 넘어가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여기 적혀져 있는 내용으로 들어와서요. 자, 지금 보시면 우리가 등가가 되는 회로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자, 어떤 노드 혹은 터미널을 잡았을 때 그 터미널과 터미널 사이를 흐르는 전류의 값과 그 양단에 걸려있는 전압의 값이 같으면 등가인 회로로 볼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와 같이 전류원이 병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는요, 이 전류원들을 갖다가 단순, 그러니까 산술적인 합을 구하게 되면 하나로 합친 등가 전류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자, I1이라고 하는 것, I2라고 하는 것, I3라고 하는 전류원이 자, 지금 I1은 지금 위쪽 노드로 들어가고 있고 I2는 나가고 있고 I3는 들어가고 있죠. 자,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이 등가의 등가 회로의 전류의 방향을 자, 이 노드로부터 나가는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자, IT라고 하는 이 노드로부터 나가는 이 전류의 값은 자, 들어간 전류 I1 그리고 들어가는 전류 I3 그리고 자, 마찬가지로 들어간 전류를 계산하게 되면 자, 마이너스 I2가 되겠죠. 이 값과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IT라고 하는 것은 I1 마이너스 I2 마이너스 죄송합니다. 대문자를 다 써야 되고요. I3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 세 개를 합한 값과 동일한 전류원 하나의 값이 이렇게 설정이 되게 되면 자, 위에 있는 회로와 아래에 있는 회로가 같다라고 놓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뭐 이것을 이해했다라고 보고 옆에 있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자, A와 B의 양단에 걸려 있는 전압을 우리가 VAB로 봤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와 같은 방향으로 이제 전류가 흐른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자, 지금 여기서는 이와 같은 방향으로 흐르게 되니 자, 전압 상승 그리고 전압 강화, 전압 강화, 전압 강화, 전압 상승이네요. 전압 상승입니다. 자, 그래서 VAB 더하기 V3에 해당되는 값이 V1 더하기 V2에 해당되는 값이고 자, VAB라고 하는 것은 V1 더하기 V2 마이너스 V3에 해당되겠죠. 자, 그러면 자, 하나의 전압원을 우리가 만들었을 때 그 전압원의 값이 이와 같은 값이라고 한다면 그게 자, 여기 있는 요 세 개의 전압원을 합한 것과 같은 등가의 전압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 다시 이제 뭐 우리가 요약을 하면 자, 전류원은 병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 하나의 전류원으로 합칠 수 있습니다. 자, 전압원은 직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 하나의 전압원으로 합할 수 있다라는 것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알렉산더 책 예제 2.5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자, 주어진 회로에서 V1과 V2라고 하는 값을 이제 구하라는 것이고요. 자, V1과 V2 값을 구하기 위해서 자, 이와 같이 회로의 전류가 시계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 값을 I로 놓게 되면요. 자, 지금 20V라고 하는 전압 상승이 있고 자, V1이라고 하는 강화된 전압값이 있는데, 자, 지금 여기 오른쪽에 있는 요 3옴 같은 경우에 전압 상승에 해당되는데, 수동보 규정에 위배되기 때문에 일단 수동보 규정에 만족할 수 있도록 바꿔주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로 볼 수 있고요. 자, 그랬을 때는 마이너스 V2 값이 되겠죠. 자, 요거 뭐 기억하시고요. 자, 지금 보시면 2A의 양단에 걸려있는 전압 값이 얼마냐 하면 자, 수동보 규정을 만족하는 방향으로 봤을 때 2 곱하기 i에 해당되는 값이 되겠죠. 자, 그리고 지금 여기 3옴에 해당되는 것도 수동보 규정을 만족한다라고 봤을 때 3i에 해당되는 값이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3i가 마이너스 v2에 해당되는 값이다 라는 거 잘 기억하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20V의 전압 상승이 있고 모두 다 전압 강화로 우리가 지금 취급을 했으니까 2i만큼의 전압 강화 그리고 3i만큼의 전압 강화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합쳐서 표현하게 되면 5i가 되고 자, i라고 하는 값이 4A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이 V1 값과 V2 값이라는 것인데 자, 이 i가 결국 V1 값이니까 V1은 2i에 해당되고 그래서 i 대신에 4A를 넣게 되면 8V의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마이너스 V2라고 하는 값은 3i에 해당되는 값이고요. 그 값이 12V에 해당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V2라고 하는 값이니까 V2 값은 마이너스 12V가 된다라는 것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제를 하나 더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알렉산더 책 예제 2.6에 해당되는 문제고 전압 V5와 전류 I를 구하라고 되어 있네요. 자, 지금 여기 있는 이것이 종속 전압원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종속 전압을 만났을 때는 자, 여기 있는 이 V5라고 하는 값이 어디에 쓰여져 있는 값인지를 확인해야 된다는 것이었고, 자, 여기 이제 6옴이라고 하는 이 저항의 양단에 걸려 있는 전압 값이 V5에 해당되는 값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전류 I가 이제 설정이 되어 있는 방향대로 수동부 규정을 우리가 그려주게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고요. 여기 플러스 되고 여기 마이너스가 되고, 자, 여기 6옴이 지금 뒤집어져 있는데, 자, 여기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플러스 마이너스로 바꾸고 그때의 값을 마이너스 V5로 설정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전압 상승과 전압 강화의 값을 계산하게 되면, 자, 12V만큼의 전압 상승, 자, 그리고 여기 있는 것처럼 4V만큼의 전압 상승이 있죠. 플러스 4V만큼의 전압 상승이 있고, 전압 강화를 우리가 계산하게 되면, 자, 4i만큼의 전압 강화, 그리고 2V5만큼의 전압 강화, 그리고 더하기, 자, 마이너스 V5만큼의 전압 강화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마이너스 V5만큼의 전압 강화는, 자, 6i라고 하는 값과 같은 것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식을 우리가 구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되면, 자, 16이라고 하는 값은, 자, 4i 더하기 지금 V5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여기 요 식을 이용하게 되면 V5라고 하는 값이 결국은 마이너스 6i라고 하는 값이 되니까, 자, 이것은 4i 더하기, 자, 마이너스 6i가 돼서 마이너스 2i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i라고 하는 값을 구하게 되면 마이너스 8A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되고, 자, 여기 쓰여져 있는 요 값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V5라고 하는 값은, 자, 여기 있는 요 식을 이용하면 되겠죠. 자, i 대신에 마이너스 8을 넣고 6을 곱해준 후에 마이너스를 취해주면 됩니다. 그 값을 계산하게 되면 48V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예제 2.8을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예제 2.8을 풀어야 되는데, 지금 예제 2.8에 이제 문제에 해당되는 그림이 이 그림이 아닙니다. 자, 제가 그림을 잘못 가져왔고요. 자, 그림을 좀 다시 그리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옴의 저항이 있고, 자, 여기 30V의 전압원이 연결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그려져 있고, 여기 3옴, 여기가, 자, 6옴의 저항이 연결되어 있고, 자, 여기 노드가 있고, 들어가는 전류 I1, 그리고 나가는 전류 I2, 그리고 I3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드를 A로 보고요.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전압의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V1,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는 V2에 해당되고,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V3에 해당되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은 회로를 놓고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회로를 해석할 때, 자, 아래쪽에, 자, 그라운드를 잡아줘서 여기를 0으로 만들어주면, 이게 쓰이던 안 쓰이던 회로 해석이 좀 편하게 될 거고요. 자, 일단 V1, I1, V2, I2 굉장히 복잡하게 쓰여져 있으니 이것을 미지수를 좀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V1이라고 하는 전압의 값은, 자, 왼쪽을 플러스 오른쪽을 마이너스를 보게 되면, 자, 전류의 방향 I1이라고 하는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고 봤을 때 수동부 규정을 만족하게 되고, 자, 오음의 법칙에 의해서 8 곱하기 I1에 해당되는 값과 같죠. 자, 그리고 V2에 해당되는 값을 보면요, 자,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전류가 I2,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3옴의 저항에 흘려줬으니, 자, V2는 3I2와 같고요. 자, V3는 마찬가지로 6I3와 같은 값을 갖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미지수를 좀 줄여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하나 더 이제 쓸 수 있는 공식이 일단 알고 있는 걸 다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1이라고 하는 값은, 자, KCL에 의해서 I2 더하기 I3에 해당되는 값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기 왼쪽에 있는 이 룹에서 우리가 KVL을 적용하게 되면,
자, 지금 전압 상승이고 전압 강화에 해당되게 되니까 자, 30이라고 하는 값은 V1 더하기 V2로 우리가 구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지금 이것을 우리가 지금 조금 있다가 이용을 하고요. 자, 지금 이 오른쪽 회로에서의 KVL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회로에서의 KVL은 지금 V3만큼의 전압 강화가 있고 V2만큼의 전압 상승이 있기 때문에 V3는 V2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용할 수 있고, 자, 이것을 우리가 연립을 해서 문제를 이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제를 풀게 되면요. 지금 여기 있는 요 식을 우리가 먼저 이용할 텐데 V1 대신에 8i1, V2 대신에 3i2를 먼저 넣겠습니다. 자, 그러면 8i1 더하기 3i2를 우리가 쓸 수 있고요. 자, 이것을 i1에 대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8분의 30 마이너스 3i2가 되겠죠. 자, 이것을 이용하고 지금 여기 있는 요 식에다가도 여기 있는 요 식에다가도 마찬가지로 V3 대신에 6i3 그리고 V2 대신에 3i2를 대입해서 자, i3를 i2에 대해서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럼 i3는 2분의 1 i2가 되겠고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요식과 여기 있는 요식을 이용하게 되면 자, i1과 i3 대신에 모두 다 i2로 표현할 수 있죠. 자, 이것을 우리가 이용해서 지금 여기 있는 이 식에 대입해서 이제 표현을 하게 되면 자, 이제 복잡한 연산 과정은 이제 뭐 거의 마쳤으니까 뭐 이 이후의 계산은 여러분들이 좀 각자 해보면 좋겠고요. 자, 지금 쓰게 되면 자, i1 대신에 8분의 30-3i2 더 equal 자, i2 더하기 2분의 1 i2라고 하는 관계식이 성립하게 됩니다. 자, i2라는 미지수 하나이니까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i2 값을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렇게 i2 값을 구하게 되면 그 i2에 해당되는 값이 2A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 값을 이용해서 자, i1을 또 다시 구하게 되면 자, i1이라고 하는 값이 3A가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다 또 대입해서 구하게 되면 i3라고 하는 값은 자, 1A가 되게 되고요. 자, i1, i2, i3를 구했죠. 자, i1 값이 아까 얼마였죠? i1 값이 3A였죠. 3A니까 여기에 대입해서 구하게 되면 V1에 해당되는 값이 24V가 되고요. 자, i2 값이 2A였으니까 이게 6V가 되고요. 그리고 i3 값이 1A였으니까 이게 6V가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구하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을 겁니다.